이렇게 밖으로는 단일화 다 걸기, 그리고 안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가족이 출동한 총력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태일 어머니 여기가 판결집 어린이집을 내가 모금을 해서 만들었어. 내가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외국에 모금을 해가지고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모금을 해서 우리 일하는 그 엄마들이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아기 키울 때를 좀 사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동주가 이렇게 컸어요? 여기 우리 동전에.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타가서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여기 일하는 사람 여성노동자회가 있어요. 한국 여성노동자회 그 부회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여성노동자회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아기를 맡아줄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만들자 해서 그때는 보육교사의 자격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만든 그 시기가 1984년. 저희 딸이 이제 3살 때. 오늘 김문수 후보의 부부는 처음으로 동반 유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딸과 사위도 함께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동안 뭐 사회복지사, 딸, 사위 다 잘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어린이집을 찾았을 때 온 가족이 총출동했어요. 뭐 본인들 가족의 여러 면면들을 뭐 어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뭐 선거 전략도 있을 텐데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뭐 그렇게 드러난 분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도 아니고. 예.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니까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설란영 여사는 보면 볼수록 호감이 많이 간다. 왜 그러는가?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결혼식 사진만 봐도 결혼식 사진에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한 사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왜 평상복을 입었는가? 그렇게 그 당시에 설란영 여사는요. 고졸 여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평상복 입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굳이 웨딩드레스 입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딸이 뭐 했습니까? 지금도 사회복지사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때도 그 딸이 외동딸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가 경기도지사 정도 되면은 그 딸내미 하나 있는 거 취직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설란영 여사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 노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버지가 경기도지사라고 걔만 취직시켜주는 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건 우리 못한다. 그런 식의 이런저런 그 이야기들이 그 보면 볼수록 계속 호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가장 강력한 우군은 설란영 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부인 그리고 딸 사위 이렇게 어린이집 방문했고 처음 부부 동반 유세이기도 하고 가족을 다 모두 공개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김문수 후보의 가족 얘기를 하다 보면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게 부천 지역구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연정희 의원님. 네. 그 오늘 광명 찍고 뭐 부천도 현장 유세를 한다는데 이 부천이 최근에 박지원 그 의원이 꽤 그 이재명 후보에서 핵에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과거에 부천에서 박지원 당시 후보를 역전승했다라고 해서 오늘 현장 주세하는 부천이 꽤 의미심장한 곳이더라고요. 저때 제가 이제 저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세요? 아주 저때 정말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당시 의원은 비례대표를 했었습니다. 김대중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의 그 총재가 이제 아주 측근이었고 또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항상 이제 국회에 나와서 대변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반드시 이제 부천에 가서 지역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대중 그 후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국 붙었어요. 즉 당시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TV 화면이나 이걸 통해 대변인이기 때문에 매일 이제 노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당선을 됐는데 굉장히 아마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밑바닥을 훑는 그런 선거작을 많이 했었고 예. 또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계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거기서 3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도시가 이제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었는데 나중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정치 복귀를 할 때 부천을 다시 가지 않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려운 길로 들어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천에 간 것은 자신을 어떤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줬던 예. 그리고 역전을 어떤 승리를 이끌어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어떤 고향과 정책 고향 같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어린이집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것도 그렇고 오늘 부천을 찾는 것도 그렇고 오늘을 분기점으로 뭔가 김문수 후보도 여러 현장 유세에서 승부수를 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과거 15대 총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졌던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특히 부부를 많이 비교하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오늘 정치 시그널에 호남 출신인 인요한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이호 여사가 그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을까요? 예. 네. 그런 거 참. 네. 여론으로 하여튼 바꾸는 저 집중하시는 여사님하고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예. 여사님이 순천 그 여고 출신이에요. 순천여고 나왔군요. 멋있는 학교예요. 그 예. 원래 교복이 셀러복이고 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순천서부터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저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한 게 아니라 김혜경 여사, 김혜경 씨와 이효 여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시켜 세웠는데 장희 변호사님, 인요한 의원도 이제 호남 출신이고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 잘 아니까 이효 여사가 법인카드 그렇게 썼겠냐라고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중잣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분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샤넬백 받을 때, 파우치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디올백 받을 때 문제 없다라고 전당에 나서서 엄호하고 이제 와서 법인카드에 10만 4천 원 식사값 결제한 걸로 예 맞습니다. 기소됐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기사에 따르더라도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웃돈을 얹고 계속 바꿨다는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번은 조기 대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다고 국민의힘과 절연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 받들어서 선거운동 하겠다는 게 지금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런 걸 지우고 상대방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 이중잣대,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있었던 본인들은 문제없고 성역화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 국민들이 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